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이라고 합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뇌부자들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 책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책을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읽으면서.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이 좀 덜 힘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컸고요. 네. 그리고 진료실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만 이런 걸로 힘든 거 아닌가요? 네. 나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나약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듣다 보면 저 역시도 고민하는 문제들이고 잘 안 돼서 힘든 것들이거든요. 또 진료실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고요. 그런데도 나만 이게 문제인 것 같다 라면서 한 번 더 스스로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알고 좀 덜 자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제가 이게 읽을 때 앞에 초반에 딱 나오는데 그 내담자를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저한테 이렇게 뭉클하게 와 닿았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이런 마음이 왠지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뭐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과보다도 더 내원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오해나 편견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뭐 보험이나 취업과 관련된 이런 걱정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 문턱을 넘기가 힘드시고, 그래서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 결국 저를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맞는 답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더 이제 한 번 드릴 때마다 좀 책임감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뇌부자들이라고. 네. 유튜브를 하시게 된 계기나 혹시 또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뇌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좀 줄여보고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자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은 팟캐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확장하는 의미로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다 보니까 그 조현병 생기기 전 나타나는 3가지 변화 이런 게 막 130만 이렇게 터져 있고 거기 진짜 궁금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저희 구독자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현병의 증상 뭐 이런 거. 조현병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전반적인 어떤 변화들, 이상이 생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상은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이렇게 나누는데, 양성 증상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없어야 될 게 있는 거고, 음성 증상은 보통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 증상으로는 이제 망상, 이제 잘못된 믿음이죠. 뭐 흔하게 피해망상, 뭐 과대망상, 뭐 누군가가 나를 뭐 해칠지도 모른다. 내가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이다. 라든지 이런 이제 잘못된 믿음들이 이제 망상이라고 해서 양성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환각.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감각인데 있는 걸로 이제 느끼고 이제 또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 안의 소리인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거나,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소리가 실제 있는 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든지, 환청, 아니면 환취, 뭐 냄새나, 환촉, 환시,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이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환각 증상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와해된 말이나 행동도 이제 양성 증상인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 연결 구조가 너무 느슨해서 사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그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지 않거나, 한 가지 뭐 단어만 반복하신다든지, 뭐 그런 말을 하시기도 하고요.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상태로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길에서 보시면은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어떤 옷을 입으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름인데 굉장히 털옷을 입고 계신다든지, 굉장히 위생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너무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증상이고요. 음상 증상은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을 느낀다든지,
네, 어떤 대인 관계라고 사람을 만나고 네. 바깥 생활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일상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예 없는. 네, 집에서만 계시고, 네, 무엇도 잘 느끼지 못하고, 네, 이런 증상이 음성 증상입니다. 이게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기 전 증상이니까 조금씩 나타나다가 그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조현병이 되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조현병이 딱 발병했을 때의 증상이고요. 발병했을 네, 때 증상이에요. 발병이 하기 이전에는 네. 이런 증상들이 좀 약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감정의 변화들로는 네. 네, 뭐 좀 우울하거나, 네, 그러니까 짜증 나거나, 네. 네, 뭐 쉽게 화가 나거나 이런 이제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생각도 이제 망상 수준까지는 아닌데, 제가 내 얘기하나? 라든지 네. 괜히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요 정도의 이제 어떤 생각들. 요 정도는 책에 보면 되게 다양한 사례로 나오는 정도의 증상인데. 그렇죠, 네. 그게 방치돼서 너무 커지면 조현병까지 가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적절하게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고. 네, 그 시기에 이제 그 잘 진단을 받고 조기 개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현병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그런 20대 초반 뭐 이때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 발병을 하면 다른 일상생활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기 개입해서 일상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병원에 먼저 내원하시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현병이 어느 정도? 조현병은 그 전 세계 인구의 1%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병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1%고요. 100명 중에 1명이니까 학교 만약에 그 전교생이 300명이다라고 하면 3명은 있는 셈이니까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조현병 환자분들이 의외로 그런 음성 증상, 그렇게 나가지 않는 이런 음성 증상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해 망상 같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밖에 잘 못 나오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더 많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유형이 정말 다양한데 실제로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유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나요? 증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오시는 이유도 정말 다양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똑같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되게 잘해야 되고 아니면 육아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엄마 아빠여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2차적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잠도 못 자고 해서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책에 아기가 꽝 부딪혀서 이렇게 살짝 다쳤는데 아기 걱정보다 자기가 아기 못 본 거를 걱정하는 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유사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완벽 증상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미안한 마음, 죄책감 드는 거는 정상인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해서 여쭤봐요. 정말 얼마나 하시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하는 거죠. 본인만? 나만 아는 그런 실수를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실수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되게 뭔가 무책임한 사람 같다 라면서 힘들어하실 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정신질환이 생겨서 뭐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이제 생긴다는 거는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결국 받게 되면 어떤 질환이든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스트레스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이 완벽주의에서 비롯해서 2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에 누가 오시냐라고 그러면은 골프 되게 열심히 치시고 테니스 되게 열심히 치시고 이런 분들이 아파서 오실 거인 것처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파서 오실 거잖아요. 그만큼 좀 열심히 사시다가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또 다른 유형도 있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뭐 발표하거나 대인관계 맺기가 어렵고 뭐 이제 전화하기 어렵고 이런 건 크게 봤을 때는 뭐 사회공포 증상, 불안장애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들 때문에도 또 많이 오시죠. 그래서 직장이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사실 그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예, 사람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동료랑 비교하면서 힘들기도 하시고 아니면 후임이 너무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힘들기도 하시고 아니면 위에서 나를 너무 비난하고 무시하고 네, 뭐 실제 어쨌든 그런 직장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예, 많이 계십니다. 또 제가 그 일하고 있는 병원 위치가 또 그런 이제 직장인들 많이 계시는 많은데. 예, 근처다 보니까 직장인분들 많이 오세요. 아. 네.